4.3 사건이 사또 시절인가? 그때 제주엔 사또가 있었나? 막 혼자 잘못된 상상력을 펼친 거예요.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한 줄은 본격 고구마 소치 방송 듣고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이게 실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을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의 작고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커지겠죠?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학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괜찮다, 야 재밌다, 야 들을만하다, 야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기자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정연욱 기자. 안녕하세요. 정현욱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우키행 정연욱 기자는 심지어 오늘 휴가입니다. 휴가 투혼. 휴가 투혼. 투혼. 자, 지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나요?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제가 사실 아까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속초를 들려서 닭강정을 샀어. 만석 닭강정. 아니 망석보다 더 현지인들이 좋아한다는 만석은 좀 식상해서 샀는데 오다 야금야금 먹고서 티가 나게 줄어서 안 갖고 왔어 차에서. 뭐야? 근데 저녁을 뭐야?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왜 얘기해? 이게 너무 먹던 거라고 오해할까봐 안 갖고 왔어. 오해가 아니잖아. 그죠, 오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눠 먹을 걸 미리 먹은 건데 분노가 열면 급상승했어. 어떤 분노가 생기네. 이렇게 설명해도 안 믿을까봐 근데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 차에서 닭강정 냄새가 나서 좀 먹었는데 먹다 보니 반이 없어져갖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고마워하면 되는 일단 거예요? 휴가 투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휴가인데 맞잖아요. 네. 차라리 오지 마. 아니 내가 진짜 함부로 안 할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댓글에서 네. 후배 기자들이 정력 기자님 함부로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글쎄요, 지금 과연 본인이 그런 아니 사람들이 닭강정 맡겨놨나? 아니 얘기를 하지 말든가. 반 갖고 올까? 지금 차 있어요? 차 있죠.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뭐 주말 뉴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정연욱 기자 보려고 보신 분도 한 대여섯 분 되신다고 해요. 전국에. 전국에. 그래서 뭐 소요가 50인 빠밤 관련 프로젝트 한번 진행하셨는데 뭐 이따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뭐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반응이 폭발적. 창비에서 연락이 왔어. 순위삼수 재고가 바닥났다고. 교보 베스트셀러가 됐어. 대박 사건. 대박. 아니 내가 대리께서 좀 아직 죽지 않았어. 좀 홍보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안 그래도 되겠구만.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기획한 본인 혼자 기획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 김석 팀장이랑 같이 한 요게 괜찮더라. 보통 우리 홈페이지 뉴스는 좀 사람들 많이 보는 뉴스가 한 5,000 뷰 정도 아주 많이 봐요.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5,000 뷰 나온 거 거의 없고 네네. 한 이제 많이 나온 건 2,3,000 뷰 정도인데 13,000 뷰가 나왔더라고요. 보시고 또 보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소설이 훌륭한 작품이라 뭐 이따 얘기하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정혜유 작가. 네. 자, 서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정 작가는 지난주에 뭐 있나요?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요? 예, 요즘 운동에 조금 재미를 붙이고 무슨 있어서 운동이요? 저 무슨 운동이요? 필라테스 진짜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 필라테스가 운동이 되나요? 되죠. 아무튼 문물을 겸비하고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문신과 무신을 다 해서 그런 반란을 일으키겠다. 뭐 그런 거죠. 됐습니다. 자, 우리 오 기자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치더더미 치더더더미 치더더더미 오유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기자는 뭐 이제 안정화 됐나요? 모든 게? 뭐가? 뭐 집과 배주. 치아와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손님들을 받고 있죠. 손님도 벌써 조만간. 받아요. 네, 조만간 4인. 근데 우리 멤버는 참 모이기가 어려워. 많으니까 우리가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런 선별을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 알겠습니다. 본인은요? 저요? 웃는다.
아니 뭐 방송에 낼 수 있는 것만 얘기해요. 낼 수 없는 방송에 낼 수 없는 일주일을 살았어. 아 일상이 전부 비방용이에요. 전부 비방용의 일상을 살아가지고 아무튼 모범 택시에 이재훈 닮았어요. 누가? 내가? 이재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규정에게 돈을 5만 원 줬습니다. 그 느낌 약간 있지 않아요? 모범 택시를 잘못 보셨네요. 그런가? 우리가 기자는 크리스찬 베일 닮았지. 다크나이트. 크리스찬 베일? 응.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Everybody, I'm sorry. I'm so sorry. I gave him $5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로고 듣고 일부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 싫어하냐? 오늘 영상에도 잊지 말고 좋아요를 대리기를 단 한 편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쏟아진 뉴스의 홍수. 근데 우리는 무친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린 무친 뉴스 브리핑 시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정렬 기자 준비했죠? 어떤 거죠? 네, 제가 리포트를 했고요. 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연중 기획의 첫 번째 리포트 순위 삼촌에 관한 이제 보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위 삼촌 여러분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많이 들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어떤 소설인지 짧게 일단 설명해 주시죠. 삼촌은 삼촌이 아니에요. 아, 저도 이걸 봤는데 한참 보기 전까지는 삼촌 언제 나오나 하는데 여자더라고요. 삼촌은 이제 뭐 고모뻘 되는 할머니인데 여기서 저 제주도에서는 이제 먼 친척을 촌수를 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을 삼촌이라고 해요. 순이하면 순이 누나, 뭐 몽실 언니,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 알죠. 근데 삼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삼촌 이름이 이제 약간 페미닌하구나. 페미닌. 아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중성적인. 예, 근데 아니었어요. 제주도 방언이었구나. 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일단 현기영 선생님의 대표작인데요. 순이 삼촌이. 현기영 선생님은 올해 41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82이시죠, 우리 나이로. 근데 현기영 선생이 문단의 데뷔를 늦게 하셨어요. 34살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데뷔한 뒤에 이제 78년에 37살 때 발표한 소설이 이제 대표작이 됐는데, 제주 4.3이 알려지기 전에 제주 4.3에 대해서 처음은 아닌데 이제 다룬 소설이, 이 소설을 계기로 이제 4.3 사건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순이 삼촌은 극 중에 이제 주인공은 아닌데, 이 제주 4.3 사건은 뭐 뒤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우리 몇 번 다뤘잖아요. 네. 1947년부터 54년까지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돌아가신 아주 한국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일련의 이제 뭐 학살이었는데, 제주도 전역의 학살이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다양한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촌리라는 마을, 지금도 제주도 조천은 북촌리예요. 제주 공항에서 한 30분이면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함덕해수욕장 알잖아요. 몰라요. 우리 옥 기자 나랑 한번 갔었잖아. 어디요? 제주 함덕해수욕장. 예. 함덕해수욕장은 관광지로 유명해요. 같이 계속 갔어. 저가 제주 있을 때 그래 갔다. 이상해지잖아. 그 유배당했을 때 뭐 제주도에 놀러 제주도에서 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올라오기 전에 밥을 먹었죠. 뭐 그래서 그렇게, 왜 그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놔. 해수욕장에 갔다. 이해해. 아니 갔잖아요. 얘 그때 결혼 안 했었잖아. 무슨 진짜 하나도 이해 안 가는 아니 그냥 팩트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팩트만 지금 건조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조천읍 하면 다 어딘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아무튼. 함덕해수욕장 옆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순이 삼촌의 스토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이 삼촌이 그때 이제 조천읍에서 유독 이 마을에 한꺼번에 300여 명의 주민이 하루에 한날 한시 학살이 돼요. 그 함덕에 그때 이제 한 국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 4.3 와중에 이제 빨치산의 습격을 받고 남로당의 습격을 받아서 군인이 몇 명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인근 마을에 이제 숨어 있는 게릴라를 이제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마을이 바로 그 북촌이었는데 거기 주민들을 학교에 운동장에 몰아놓고 학살을 해요. 운동장에 몰아넣어서 이제 색출을 한 다음에 뭐 군인 가족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주민들을 그 운동장 근처의 옴팡밭에서도 학살하고 운동장에서도 학살하고 해서 300여 명이 돌아가시는데 이 주인공인 순이 삼촌은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제 이렇게 밭에다가 수백 명을 모아놓고 총을 막 쏘잖아요. 거기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제 20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거기에 이제 파묻혀 갖고 이분이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이제 30년 뒤에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다 짧아요. 이게 한 권 다 통이 이게 그 책 좀 보세요. 이게 순이 삼촌 이게 쓰니까 이게 다 순이 삼촌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아 일부구나.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뭔 사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소드방 이야기. 그래서 뭔 사또가 효수를 뭐 목을 잘라 죽이려고 했는데 가마솥 위를 걷는 그런 형벌로 그냥 퉁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4.3 사건이 아, 사또 시절인가? 사또 시절 훨씬 이후 아닌가? 막 혼자 그때 제주엔 사또가 있었나? 막 혼자 잘못된 상상력을 펼친 거예요. 아, 해방 공간에 사또가. 해방 공간에서 왜냐면 이제 뭐 탐나국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챕터부터 한 요만큼이 순이 삼촌이더라고.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요. 요밖에 안 되니까 요 사서 요 한번 보세요. 요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저도 이거 금방 읽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띠릭띠릭해서 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글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기사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짧은데 모든 문장이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전 그게 좀 되게 요즘에 저도 책을 사면은 돈 아깝다는 생각 드는 책이 되게 많거든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도 건질 문장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 한두 개 건질면 다행이야. 그런 책이 되게 많았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읽고 나서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에 다 진짜 이 현경 선생이 다 취재를 진짜 빡세게 했구나. 막 너무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굉장히 좋게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구성도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김포공항에서 시작을 해. 난 그래서 4.3 때 김포공항에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 했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를 오해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그 제주에 고향을 둔 서울 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고향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그게 자연스럽게 액자식 구성이네. 그런 구성이 그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딱 지금부터 그 얘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기 따라하다 보면 이미 내가 지금 그날 와 있어. 그 학살한 날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학살 그 날의 이야기가 길지도 않아요. 몇 개 딱딱딱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상황이 어떤지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자세히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짧은 에피소드로 알 수 있죠. 근데 그 짧은 에피소드 네. 너무너무 무섭게 썼는데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보고 정말 이게 진짜 뽑힌다는 게 괜히 뽑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고 나서 4.3 사건을 한 문장을 요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좀 그거 읽어드릴게요. 이 소설 중에 밤에는 불악 출신의 공비들이 나타나서 입산하지 않는 자들은 반동이라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밤에 낮에는 함덕리의 순경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이제 남한 쪽이죠. 순경들이 3쿼터 차를 타고 와서 도피자 검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피자라고 해서 이제 도망간 이제 남자들이 공비라 그래가지고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마을 남정들은 낮이나 밤이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게 사실 4.3 그 당시 제주민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이 앞에 에피소드를 쫙쫙 듣고 나서 이 문장을 딱 보면은 와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이 가진 힘이 정말 재미있어요. 읽기가 재밌어. 그러니까 교과서나 역사책은 딱딱하지 않고 근데 그 상황에 내가 딱 들어갔다 온 느낌이 풍덩 빠졌다 온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다행이네요. 저는
김기아 기자가 소설을 읽고 되게 또 특유의 그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아까. 예속 논쟁 벌여. 근데 굉장히 본인이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소설의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저도 먼저 좀 읽었지만. 정 기자는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나요? 본인이 보셨을 때 현 작가를 만나시고 인터뷰 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제 현경 선생을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모시고 제주를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도 그 만남의 여운에서 사실 좀 후유증이 있어요. 못 빠져나왔어. 1박 2일을 이제 80대 어르신을 같이 제주를 이제 다닌다는 게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 일 자체보다 이 고령의 이 대작가를 어떻게 모셔야 될까? 근데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보통 우리가 아무리 사회 저명 인사고 뭐 훌륭한 분이라도 연세가 좀 있으시면 세대 차이도 나고 각각 같이 있으면 좀 답답한 부분이나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실 수도 있고 근데 만나면서 헤어질 때가 더 좋았어. 굉장히 겸손하시고 소박하시고 솔직하시고 술도 저보다 더 잘 드시고 이제 취재가 끝나고 저녁에 술을 드셨는데 계속 저를 이제 그냥 기자로 하다가 이제 술 취해서 우리 밤 10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야, 네 방 가서 한 잔 더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까지 할 게 있어서 먼저 공항에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여기 책에 김기아 기자가 제 책을 읽었지만 이제 비행기 티켓을 드리고 책에 이제 그때 드렸어요.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여기 한자로 저도 모르는 말이었어요. 질풍지경초라고 쓰셨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질풍이 이제 거센 바람이잖아. 거센 바람이 불어야만 그 풀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풀의 진면목을 알려면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이제 예전에 막 그걸 찾아보셨나 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스터디를 하셨네 또. 내가 또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내 스스로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분한테 이 칭찬을 들으려고 내 인생은 이렇게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나를 꿰뚫어 보는 느낌이어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1박 2일 동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순위 삼촌은 일단 왜 뒤에 나오죠? 왜 선정을 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순위 삼촌이랑 이게 단편집이에요. 4.3을 다룬 소설이 4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읽어도 4.3이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는데 4.3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78년에 썼는데 이때는 4.3 얘기하면 잡혀가는 때였어. 아, 나이도 어릴 때 썼어. 그럼 소설 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써서 1년 뒤에 잡혀갔어. 보안사에서 3일 동안 고문당해갖고 지금도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분이 저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중학교. 그래서 이제 보안사 처음 끌려가고 손바닥을 내밀라 그랬대.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새끼 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가 학교인 줄 알아. 뒤집어 이랬대. 뒤집어갖고 군화로 여기 이렇게 책상에 올린 상태로 군화로 정말 이렇게 못 박듯이 내리 찍었대. 그래서 지금도 손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 손톱이. 그 3일을 그렇게 고문을 당하셨대.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구치소에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4.3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보안사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한 달을 가둬놓고 기소도 안 한 거예요.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소도 안 할 사건을 그 사람 데려다가 괴롭힌 거예요. 손을 그렇게 글 쓰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기, 그런 소설가가 우리 역사에 없거든요. 당사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그 굉장히 고초를 겪으신 작가들도 그 악의 편범성 그 시인도 마찬가지로 4.3 관련해서 시 썼다가 그래요? 네, 고초를 겪었죠. 네. 실제로 신체적인 고문을 당하신 작가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망 있는 분들도 고문까지는 안 당하셨어요. 우리가 황석영 작가 5.18 근데 그분은 이미 5.18 때 유명한 작가셨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문학을 하는 작가로서 그렇게 용기를 그 결기를 보여줄 수 있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라는 점에서도 훌륭한 책이지만 김 기자도 읽었지만 일단 그
다른 걸 떠나서 묘사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굉장히 이 고발의 의미를 떠나서도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소설이어서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아서 좋아하던 차에 이제 이런 기획을 해서 제일 처음 소개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뭐 잘 몰라가지고 기대 크게 안 하고 봤다가 되게 이 정도구나 싶어가지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4.3 사건 저희가 이렇게 대들기에서 몇 번 다룬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정연욱 기자가 관련 아이템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본인이 이제 뭐 근무를 했었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4.3 사건에 대한 뭐 이렇게 애정이나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대들기 유튜브 댓글 우리 정혜주 작가 읽으시죠? 네, 대들기 유튜브에 김기화 프리선언 추진위원회님이 위원장님 이런 그만둬 주시죠. 저 풀이되면 저 김기화 그지돼. 결코 4.3의 시작이 반란이었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4.3 이전에 1947년 3.1절 기념식 상황부터 살펴보세요. 라는 글도 있었고 다음 댓글도 그 다음에 돌팅이님이 우키행님 4.3 항쟁 사건의 원인이 제가 알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검색해보니 우키행님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최초 원인은 3.1절 기념식에서 말탄 경찰이 어린이를 말로 치고 지나갔고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그 경찰에게 항의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총을 쏜 게 처음 4.3 항쟁 사건이 벌어진 이유네요. 근데 그때 제주도에 남로당원들이 많았고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사건이 커진 듯. 근본 원인은 경찰이 어린이를 말로 밟은 게 이유인 듯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때 이제 정연욱 기자한테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메일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많이 보냈다고 네네네. 들었죠. 네. 그 대답을 지금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시죠. 사실 그때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네네. 그때는 무슨 아이템이었는지 특별법, 제주사 특별법이었죠. 4.3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길게 하면 김기하 기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넘어갔는데 조금 오해를 뭐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이 반란이다. 결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뭐 4.3에 관해서 오래 취재하고 뭐 순위 삼순을 다루지 않았겠죠. 4.3이 반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4.3이 이제 1948년 4월 3일에 4.3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은 그 1년 전 47년 3월 1일에 3.1절에 지금도 있는데 제주 시내 가면 관덕정이라고 이제 옛날 제주 목사가 근무하던 옛날 제주 도지사가 근무하던 곳이죠. 제주도청 같은 곳인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제주의 중심지였는데 47년 3월 1일에 3.1절 기념식을 거기서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제주가 해방 직후에 굉장히 어수선했대요. 미군이 그 곡물들을 막 공출해가고 굉장히 그 시국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 3.1절 경축식에서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얽혀 있다가 말을 탄 경찰이 이제 어린 아이를 치고 지나갔대. 말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뭐 크게 다쳤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막 돌도 던지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5인 사격이 나와서 사람이 몇 명 죽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집단 행동을 주도했던 이제 남로당 간부들을 색출하기 위한 이제 그 군경의 수색 작전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끌려가서 막 연행돼서 고문당하고 고초를 겪죠. 그때부터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인 1948년 4월 3일에 이 남로당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일제히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들을 몇 명 죽여요. 그건 성격상 반란이죠.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당시에 그 정부의 공식 공권력을 공격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건 반란이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4.3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사건에 그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저는 민간인 학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작이 반란이 촉발했다는 의미였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군경에 왜냐하면 48년도 우리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전에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총선거에서 재원의회가 꾸려지고 재원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사 다 공부했지만 이제 찬탁 반탁 해갖고 뭐 선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반대도 하고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그 선거가
투표가 진행이 안 돼요. 전국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소설에.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 이제 대통령이 됐어. 남한 정부를 꾸려서 북한하고 지금 대치 중인데 미국 친미 정권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만 지금 선거에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럴 때 이제 4월 3일에 이런 반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육지에서 이제 경찰들이 내려가요.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로당이 이제 산 속에서 다 활동을 하거든요. 빨치산이 원래 그렇잖아요. 제주도는 한라산이 만든 산이기 때문에 산의 그 뭐 동굴이라든가 하여튼 규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 군과의 그 전쟁이 아니고 산으로 숨어 들어간 남로당원들을 색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민간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그래서 소개령을 먼저 내리죠.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게 하고 산속 마을들을 이제 다 불을 태워. 그래서 현경 선생 고향이 그 자전 소설에도 나온 그 지상의 숟가락이라는 자선 소설에 나오는데 고향이 완전히 불에 타요. 왜냐하면 일부러 불에 다 소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노형 마을이었는데 지금 우리 노영미. 공항에서 딱 내리면 네. 우리 하얏트 호텔 최근에 생긴 큰 건물 네. 2개 있거든요. 그게 노영동이니까 지금 공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먼 거리였나 봐. 현경 선생의 가족은 다행히 4.3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제주 핵심 그 도심으로 이제 피난을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화를 안 당하셨는데 아까 김기하 기자가 소설 내용 일부를 소개해줬지만 이 남로당원들은 다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민가를 막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늘 괴롭힘 당하는 거는 부녀자들이랑 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4.3의 과정에서 학살된 뭐 희생자들이 절반 이상은 다 부녀자랑 미성년자들이었대요. 그 제 리포트에 나오지만 그 희생자 목록에 막 3살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묘비도 많고. 그러니까 4.3 얘기를 여기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설명하다가 시작이 반란이었다라는 건 그걸 촉발한 첫 번째 액션이 반란의 성격이었다는 거. 반란적인 성격의 어떤 습격 사건. 그리고 그 반란군이라고 하는 그 남로당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장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무장대, 토벌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장대도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아까 김기하 기자 말대로 막 이제 그 마을로 습격해서 반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부장대로에 인한 희생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납득이 되셨는지 뭐 이게 뭐 오해가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4.3은 반란이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예, 그렇죠. 아닌 거예요.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이쪽에서 이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게 된 그런 빌미가 됐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이버의 WHGU님은 기자가 빨갱인가? 뭔 순이 삼촌이여라고 왜 이런 소설을 선택을 했냐 이렇게 빨갱이라서 선택을 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첫 번째 이걸로 순이 삼촌이 선택된 겁니까? 이번에 이제 50편이 선정이 돼서 뭐 목록은 저희가 비밀에 붙이고 있지만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작가들 있잖아요. 네. 뭐 50편이었으면 당연히 뭐 조정래, 황석영, 뭐 한강 뭐 이런 분들은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문학성만으로도 단연코 전 순이 삼촌이 가장 제가 뭐 그분들의 소설 다 읽어보지는 않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기자 입장에서 그냥 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목록에 올라온 50편의 소설 중에 순이 삼촌만한 일단 시대적인 그 역할 그리고 한 편의 소설이 아까 김 기자가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잡았지만 이 짧은 소설이 역사에 얼마나 큰 그 기여를 했는지 그 3만여 명이 희생된 그 사건을 알리는데 이 짧은 소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내적인 갈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현경 선생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현경 선생이 북촌리 학살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근데 북촌리는 현경 선생 고향이 아니거든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거기 고향인 사람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써야겠다. 그래서 원래 자기는 이제 34살에 등단을 하고 나서 4.3에 관해서는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이고 이거를 문학적으로 안 다룰 수 없으니 한 3편 정도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들은 북촌리 얘기를 이제 쓰려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역사적인 사실을 쓰니까.
그때는 뭐 이걸 사료도 없고 아무 기록도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북촌리에 가서 주민들을 찾아갔는데 8년에 쓴 소설이니까 그 좀 전이었겠죠. 그때만 해도 4.3은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나오지만 그 북촌리는 제삿날이 전체 마을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만 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유달리 크게 우는 거지. 다른 날은 차마 그렇게, 왜냐면 군사 정권이었으니까. 아니 제사를 1차, 2차, 3차를 가더만. 그렇지. 예. 옆 마을. 3차 제사를 가요. 다른 분 제사를 계속 가. 그러니까 세상.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는데 웬 젊은 작가가 와서 북촌리에서 49년에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말은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는 짧게 쓰긴 했는데 어떤 할머니는 야, 내 죽은 아들이 너만 했다 막 이러면서 울기만 하고, 그럼 자기도 그렇게 울기만 하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막 혼을 냈대. 아니 그 참상, 그 억울함을 호소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말하지 않았냐 하고 구중을 들고 뭐 노역을 받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울면서 설득을 했지. 나중에 돌아가셔갖고 저승에서 가족 만나면 뭐라고 할 거냐. 그때 젊은 작가가 와서 물어봤을 때 왜 얘기 안 했냐.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울었대. 그제서야 이제 막 북촌리 주민들이 얘기를 했대. 그게 이제 소설 보면은 그런 난 약간 자꾸 그 대목이 생각이 나는 게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소개당해가지고 이제 집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른 동네로 그냥 이렇게 다 소개시켜버리거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대충 죽 같은 거 뭐 톳이랑 뜯어가지고 엄마들이 이거를 이제 납작한 냄비에 이걸 죽을 끓이거든. 끓여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숟가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기 목만큼만 4명이서 자기 목만큼만 긁어 먹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보는데 이 얘기를 어느 할머니가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 작가가 그 할머니한테 그걸 듣는 장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런 하나하나 그 정말 디테일이 모든 문장에 다 이게 다 노고가 스며 있어. 너무 저는 보고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문장이다 글이다 싶어가지고 전 되게 보면서 좋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즘에 이런 소설 사실 작정하고 읽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워낙 요즘에 정보의 홍수, 정말 정보화 시대, 4차 이 혁명 이러면서 이게 이런데 약간 여러분 좀 템포 느리게 한번 요 짧은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짧은 시간에 정말 거기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술술술 잘 읽히더라고. 그래서 글 잘 쓰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다시 한번 느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리포트 댓글들이 네. 뭐 네이버의 댓글 특성도 좀 그렇지만 4.3이 너 뭔지 아냐? 뭐 이런 댓글들이에요. 4.3은 뭐 좌익들 뭐 빨리 다 죽어도 되는 놈들 뭐 이런 댓글까지 뭐 굉장히 뭐 그런 얘기들 많은데 김기아 기자 읽었잖아요. 네. 4.3은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작가한테 여쭤봤어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는 건데 그 가족 중에 고모부 학살의 주역이었던 그 서북청년단 출신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는 이제 왜냐면 해방 직후니까 사실 우리나라 군경이 거의 없었잖아요. 군대 경찰이. 그래서 특히 제주도는 병력이 모자라니까 육지에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지금도 육지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사실 그런 연원이 있대요. 그 대화를 보면 왜 육지 사람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가 되게 내가 막 미워져. 왜냐면 4.3 초반에 제주 출신 경찰이나 군인들은 합리적으로 했어. 야 이거는 다 죽이면 안 된다. 이거는 남로당을 우리 찾아야 된다. 근데 육지에서 이제 병력이 보충되면서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돼요. 남로 특히 이제 그 서북청년단은 그 기록들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막 갓난아이를 바위에 던져서 죽이고 막 끔찍해요. 막 그 사람들이 피난간 동굴 앞에서 가스를 이렇게 해갖고 떼죽음 당하게 하고. 서북청년 중에 이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북청년단 자체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북한 말로 막 뭐라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서북청년단도 사람이니까 그 중에 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딸을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가족이 되면 우리 가족은 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가족이 된 고모부가 있어. 그 가족 중에 나와. 뭐 하여튼 그런 복잡 다단한 사건인데 뭐 빨갱이 이런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그 일단 3만여 명이 아주 그러니까 무고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되게 무식한 말씀이세요. 뒤에 존댓말을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하여튼 전 그 고모부 말하는 걸 보고 누구나 주변에 그런 화법,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큰 이야기로 물타기에서 넘어가려는 그런 분들 너무 꼴보기 누군가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물타기.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정렬 기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49분 남았어요. 소설을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엔 앞으로 좀 저희 뭐 데일리 채널이건 어디든간 이걸 한번 좀 소개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왜냐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건 기회가 되고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이 오그론 소개 같은 게 어떤지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하셨죠? 네, 뭐. 네. 그럼 저는 다음 아이템 오규정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